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했고,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친지들과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노인과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존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작업실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독백하는 것, 그런 시간이 또 만들어진 것은 또 코로나 덕분이 아닌 것이기도 하고, 오늘 3,000명에 달하는 죽음이 뉴스에 나오면서 참으로 서글픈 생각도 들고, 인간의 존재가 참으로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와서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 같은, 나에 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중히 만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어떤 심상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본연의 삶과 이렇게 결부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숨소리처럼 솟아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자신의 경험이나 그만의 철학과 또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것들을 보고, 또 머리에 또 마음에 담고, 또 어떤 때는 감동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진려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소중한 것을 걸러내어서, 그렇지만 소중하다고 잊혀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질렸다고 해가지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가 자신만이 가지는 그 마음의 도둑물,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는 조형 형상으로 그 하나하나 또 다른 언어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시각이나 이렇게 보면서 머리에 새겨진 것처럼, 또는 육감을 통해서 그리움처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은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색채와 어떤 형상으로, 시인은 줄이고 또다시 생각하고 해서 글로 표현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그리움이 될 때도 있고, 또 달리 그리움처럼 오래오래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작가의 조형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타인과는 전혀 다른, 이것이 같아질 수 없는 그 유일한 개성이 되어서, 또 당신과 내가 생각이 같아질 수 없듯이 특별한 그 심상의 언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기록하고 그런 거는 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욕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시야처럼 우리 인간이 살면서 다
다시 만들어지는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 씨앗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미묘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을 때와 절망이 있을 때 아주 간단하고 같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작은 단어 하나 같은 그런 인간의 기록, 쓰고 싶은 그 욕망, 그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서 들풀처럼 그 보면은 다시 피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릴 때 처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을 늦게 해서 나는 땅 위에 꼬챙이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서 종이 위에 그리고 또 수채화 물감으로 또 크레용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나면 그렇게 나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내가 중학교 전교 최고 우수상을 받으면서 인생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초대전해서 MBC에서 그때 만났던 이수원 선생님,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인데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고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계셨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던 것을 대학에 오면서 유화 물감으로 그리고 유화 물감과 또 그 암흑 같은 먹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저는 드로잉의 어떤 진실 같은 거 너무 소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먹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유화물감 그러면서도 어릴 때 추억으로 무지갯빛 피어났던 그 4월에 벼 심는 그 광경이 멋지를 잡아주던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게 정말 오늘 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 시골에서 멋지를 잡아주고 거기서 학생동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모신기가 끝난 논 위로 학들이 날개를 폈고 또 천천히 걸어가며 그 감동은 그린색 위에 그 화이트라는 그 색의 어떤 영상같이 이렇게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것이 또 그림에 대한 애착을 그리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만들인 것 같아요. 그림하고 같은 계통의 어떤 언어 같은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는 시인과 문인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최연별 선생님은 우리의 말본 선생님이었고 이웃에 살면서 그 처갓집에서도 풍금이 있었던 내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생공원에는 그 제비가 강남 갔다 올 때 물고 온 푸른잎 그런 것들이 내내 마음속에 살아서 또다시 오고 그 새들은 또 나의 희망새가 되어가지고 그 꽃도 물고 올 때도 있지만 희망의 편지를 가져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새라는 거 나르는 생명 하얀색 그리고 희망의 새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리에 갔을 때도 4월 4일 4시, 그것도 넷째 딸로 태어난 아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동양을 어디를 가든 제가 제일 먼저 갔던 일본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학생들 데리고 한 20번씩 다녔던 중국도 그렇고, 죽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날에 아버지는 내를 낳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수도 떠서 44평의 땅을 사고 거기다가 4월 4일날 넷째 딸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역에 빠져서 그런 것을 계산하는데 완전히 심취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그 의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심어줬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 겹도록,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언제나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울 때는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한 10명은 낳았겠죠. 그 때는 뭐 가족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지금 현재는 6 형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참 많은 애정을 가지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 온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살 때는 아버지는 금요일마다 낙원동에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다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언제나 감기도 걸리지 말라 하고 그 불고기를 사주셨던 아버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흔들리지 않는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그리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제 그림에는 여성이 많이 나타나요. 등장해요. 그래서 여성은 우리 어머니의 한이기를 하고, 내가 넷째 딸로 태어났으니까 5째 딸, 6째 딸 놓다가 또 동생이 죽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했던, 옛날에는 작은 병도 뭐 그냥 그렇게 홍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냥 부모님의 실수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간 형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70을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매일 작업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거 같아요. 갑자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 때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루를 끝내곤 합니다. 저는 교회 장로이시고 우리 집안에 권사가 5 정도 되는데, 어쨌든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잘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목사님도 전화 오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이 왜 자꾸 많이 나오는가 하는데, 그 많은 여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한으로, 어떨 때는 참 믿음으로, 형제가 많다는 것은 그건 어릴 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준 유산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만나고 있지만, 언제나 아버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형제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내 그림에 나오는 여성들은 뭔가 악기를
바이올린이나 첼로 또는 비올라 이런 그 악기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그런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상징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그 흰색 말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는 저희 남편 김순식이 안동김 씨 29대 장손 그 어른이 세네 번 만나고 외식장에 갔는 그런 사이인데도 지금 4, 5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 너무 저한테는 믿음이고 기둥이고,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이 그의 임신해서 그의 낳았다 해서 말띠지만 그런 사람을 백말띠라 한다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가끔 백말이 나오고, 그 안동김 씨 29대가 나라도 없는 일제시대에 그 만주에 가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는 참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그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거의 전공 보고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부식 하나를 하면서 참 위험한 재료가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물으니까 뭐 원소 기호부터 뭐 C6는 어떻고 C6의 결과는 어떻고 또 그건 누가 발명했으냐, 뭐 C6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캔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뭐 너무나 박식한, 그래서 저는 뭐 이남 좀 됐다,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혼수를 안 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열쇠 3개 없으면 대학 교수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뭐 공공연히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해갔는데, 그래서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홈커밍데이 뭐 40년인가 30년 만에 이렇게 졸업 후에 만나는 그 모임에 가서 저는 월북한 이의 노래 그리움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냄비를 5개 타서 주면서 이제 혼수 다 갚았다 이런 이렇게 하면서 농담하면서 지금도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게 혼수지 뭐 부모가 돈 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혼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수 때문에 절대로 뭐 부부가 사이가 나빠진다는 그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내를 데려다 줄 때 10개 중에 1개만 맞아도 큰 인연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근 20년 30년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거기에서 어찌 공통점이 있을 수 있노. 그냥 10개 중에 1개만 맞아도 그 큰 인연으로 생각하고 살고 친정 곳에 나쁜 얘기 들리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니는 안동진 씨 집안에 여자가 됐으니까 거기서 뼈를 묻어라. 그런 얘기를 몇 개 해주고 난 데려다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정에는 3년도 안 가고 또 내가 외국에 가면 몇 년도 안 가고 또 저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참 무관심이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혼자서 그림 그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제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이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4월 4일 4시 그 사자를 피해서
내가 지구 저편에 가면 언젠가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동양에서처럼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프랑스어를 한 7년, 또 영어는 우리가 평생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언어에 자신도 생겨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파리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보면은 거리 약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악기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내 동생은 굉장히 그 아버지 영향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 옛날 녹음기, 축음기라고 저보고 싹싹 오라고 손짓해놓고는 맨날 그 옆에서 돌리라고. 그때는 뭐 자동이 없었는데 나 돌리라 하면 돌리고, 뭐 그래서 우리 아버지 18번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데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러다가 또 멈추면 또 제가 돌리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켜다가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만져서 그 혹시나 깰까 봐서 너무 얹어놨어요. 나는 그 줄이 네 줄인지는 몰랐어요. 세지도 않았고. 근데 파리에서는 어느 날 햇볕이 찬란한 날인데 제가 집에 오면서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차르트 교향곡 41번인가 그 동생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동생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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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란 따라란 딴뭐 이런 곡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하고 저는 음악 시간에 돌아오라 소렌토를 배웠고 오슬레미오를 배웠는데 우리 영감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이건 인연 후에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Guadagnare con bello, sfiorando sentimento, con me tu suave accanto, che me sta pasogna. 뭐 이런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좋은 노래를 너무 많이 가르쳐줬던 고등학교 음악 선생, 거의 별명은 베토벤이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카마 머리에 그 이름은 잊었지만 그렇게 내한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라 소렌토. 그 노래가 그렇게 가슴에 남아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태리어를 배우려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이태리 학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앞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외국어를 하게 됐고,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때 사춘기나 마찬가지 여고 시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고등학교 여기에 외국어가 없어지고 나니까 대학에서 프랑스어과 독일어가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그 외국어 있어야지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기록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도덕도 없어지고 또 국민연료 같은 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흰새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학생동에 태어나서 정말 그 흰새가 무심기한 그린색 위로 너무나 천천히 이렇게 탁 걸어가고, 또 날개를 펼 때는 내 모든 힘을 펴서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는.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참 대학에서 내가
강의를 맡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의 데스티니 같은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어느 헌책방에 갔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데는 하이니 빌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이 뭐 그런 데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여성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작권법이 안 걸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림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 제목을 똑같이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정말 똑똑한 여자였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이를 하나 정화라는 아이를 하나 놓고 그래서 자살에 이르렀던 것 같은데 거의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그 책을 읽고 나는 귀국해서 그녀가 살았던 문현동 어딘가 찾아보니까 부산의 어느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현동에 간다고 이제 나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나는 어딘가 도착하면 이 동네에 대학이 없습니까? 첫 질문이.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혹시나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 미술관이 있다든지 또 식당을 꼭 거기 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싸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먹어봤기 때문에 엄청 신선해요. 신선하고 뭐 싸고 뭐 이거 이상으로 더 뇌를 수없이 돌아다닌 여행길에서 나는 참 잘 선택했다. 그때 어째가 내가 그렇게 현명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 갔을 때도 상제르맹 프레, 그 르망, 몽마르트르 또 블라스 몽제 뭐 이런 그 파리의 지하철역들을 나와서 보면은 거기는 뭐 오만 그 종교만 있어요. 그래서 또 상제르맹 프레 어떤 그 에콜 부자리 가서 파나도 배우고 그 파나실은 참 나한테 과학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걸 갖다가 가르쳐준 것이기도 하고 그 파나실에는 내가 그 애시드 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오픈된 트레이에도 넣으면 안 되고 포켓식으로 해가지고 윗면이 두께 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 실험실에는 천창이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창문을 열면 공기가 나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환풍 장치 같은 게 참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시설적인 것도 배우지만 그 과정은 내가 좀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거보다도 파리는 200여 개의 작은 갤러리, 뭐 미술관, 뭐 크고 큰 세계적인 너블 박물관, 뮤제 덕스, 올세이 미술관, 뭐 그랑빨레, 뿌띠빨레 뭐 이렇게 작은 궁전의 어떤 미술관 뭐 이런 하루 진정일 몇 달을 뭐 신이 다 뒤에 붙여놓은 새 부분이 다 닳도록 맨날 걸어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동네 구두방 아저씨가 직업이 뭐냐고 아가씨 직업은 뭐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내가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 이탈리 그런 데도 참 아름다운 곳이고 세네강이 낙동강보다 10분의 1도 안 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너무 많고 아름다운 성당도 있고 노텔담 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파리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뭐 완전히 이거는 인간 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지저분하게 남의 얘기는 그냥 나쁘게 얘기해버리고. 그런데 그 세뇌강변의 연인들은 거지 같은 사랑을 해도 정말 역사에 남게 되고, 또 서로 만난 대학이 그 아름다운 교정을 내내 가서 돌기둥을 끌어안고 이 싸늘한 대리석 기둥에서 나는 참 그 따뜻한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게 나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좀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새들이 그림에 나타난 건 나의 희망새입니다. 그건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에서 다시 저만의 어떤 희망의 새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악기들이든 큰 악기들의 공명 박수가 마치 새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이름이 서마리아인데 아마 딸들이 그렇게 많으면 혹시나 잘못될까 봐서 성당에서 뜰에서 놀면 나쁘게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당에 그 하얀 성모상, 그 다음에 베드로상 그런 것들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강낭죽을 받았던 새벽형 꼬마가 오늘 또 이렇게 파리에 와서 성당의 그 첨탑식이든지 도움식의 그 건축의 변화, 그 하늘을 향한 끝없이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정세와 그 세기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어릴 때 다녔던 성당을 기억해서 빨간 벽돌지 또 그런 것들이 자주 그림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수영로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섬기면서 또 정필도 목사님하고 다녔던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런 곳에서 그곳에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더 가까운 형제 자매 같이 느꼈던 그 시성 타골의 동방의 빛이라는 그 시가 참 귀한 시였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중학교 이렇게 내가 한 달 동안 그 맡아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타골과 박지성, 축구하는 박지성을 한국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지성이 아니라. 그래서 참 스포츠도 참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인도에 타골의 시를 갖다가 거기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은 인도 시성이라 하고, 방글라데시는 그 사람 태어났던 곳이 방글라데시라고 그들의 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그런 타골처럼 유명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지만 동방의 빛이라고 서지었던 그 글들, 그렇게 하니까 또 윤동주가 생각나네요. 일본에서 윤동주 글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져가지고 진정에 울었던 그 윤동주 시인의 시집,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그의 삶과 그 별 하나를 세면서 그가 끝에 머물렀던 감옥에서는 달이나 해가 비치지 않는 밤에 겨우 수많은 별들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그 청년이 울었을까 하는 생각은 굉장히 울었던
그 동경 예대의 3년간의 시간, 그것도 저한테는 참, 그 시험을 50명 부교수 이상 뭐 이렇게 시험 치는데 거기 가서 돼서 동경예대를 갔고, 그리고 3년을 지나면서 내가 일본이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구경도 오고, 또 그들 중에서 명치대학 사람들의 문학부 사람들을 알게 돼서 그분들이 하는 우동집에도 가고, 뭐 조그마한 가게도 가고, 또 큰 백화점에 있는 거기도 가고 했는데, 그분들과 그 노벨상 작가 네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에 거의 한 달간 후쿠오카에서 아오모리까지 버스 타고 그 동창집에를 갔을 때도 있고, 또 그 시인이 살던 집 부근에 작은 호텔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가면서 그 여행은 정말 일생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째 뭐 우동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팥죽을 갖다가 뭐 10대째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관을 뭐 몇 대째 하고 있다든지, 뭐 그전에는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언젠가 그게 끝나면 가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생각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의 여자 장신구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 말에 여자 가체가 3kg를 넘으면 한국을 쳐도 된다. 왜냐하면 여자의 사치가 나라를 망치게 한다. 이런 뭐 그런 걸 갖다가 한 3대째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보시, 그 장신구처럼 쓰는 그 머리 장식, 모자, 남바우, 조바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왜 이런 사람이 연구할까? 그게 참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고, 왜 그런 걸 연구할까? 우리는 맨날 뭐 박사 논문에 뭐 외국 사람들 거 연구 안 하면은 학위도 안 주고 막 이러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저렇게 문학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부엌높이의 변화, 그에 대한 연구,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반인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하고 있을까? 그 부엌높이는 여성의 지위와 관계된다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참 황당한 얘기 같지만, 우리 어릴 때는 부엌이 한 두어 칸 내려가서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땅보다는 훨씬 2배는 낮았고, 지금 현대는 전부 다 뭐 부엌이나 목욕탕이나 뭐 이런 게 안방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결론에 굉장히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 전라도나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영호남이 얼마나 한 뭐 3시간, 2시간 이 정도 차이는 나지만 문화의 차이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30년 동안 영원한 교류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고, 내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또 기숙사에는 연구실도 주고 미술관 그 작업하는 아트리에도 주고 그 다음에 그 기숙사에는 뭐 아주 그 평범하지만 날씨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내가 가지고 간 한지의 장타 곰팡이 옆이었어. 그래서 가져간 한지는 못 쓰고 일본 한지를 샀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습한 나라예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살면서 그 마쯔도의 겨울이라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서 나무가 쭉 갈라지는 소리가 쭉쭉쭉 이러면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겨울밤에 나는 책을 읽으면서 원형 창문을 내다보면서 내가 또 다른 배에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경은 우리와 한 50년 정도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는 그걸 미술관 갔을 때 우에노 미술관이나 어느 미술관에 가면 그 건물을 뺑 둘러가면서 줄을 서 있는 우리나라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 한 50년 후면은 반드시 그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미술관 안에서 내 작품을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경예대에서 우에노 공원을 지나서 또 그 뒤로 가면은 내저역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갔던 내저역에서 나오면 그 어느 일본 작가 미술관 작은 미술관 있는 거기에서 볶음밥을 먹고 전시해보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그 일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우에노 미술관 그리고 그 작은 미술관의 얘기 걸어가면서 오면서 길에서 많이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의 동경 생활이나 프랑스나 거의 미술관에서 갤러리를 헤맸던 시간이지만 내가 미술대학에서 그래도 온전히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는 그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여행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경성대학에서 미술사 수업을 주었던 건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